한낮에는 덥다고 느낄 정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서울에서도 활짝 핀 벚꽃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침체한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며 혈세를 투입해 만든 공간이 재고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주춤하던 공항버스와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공항버스 이용객은 3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여 명에 비해 1,600%나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몇 해 전 은평구 응암 오거리 상점가를 대상으로 전통주거리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으로 만든 공간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 상인은 무책임한 행정에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어찌 된 건지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평구 응암동 먹자골목에 있는 전통주 갤러리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전통주를 소개하는 안내판 하나 없이 빈 술병만 있습니다. 이곳은 응암 전통주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만든 곳입니다. 전통주거리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침체한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였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전통주를 주제로 캐릭터 개발과 축제, 조형물 조성 등 여러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전통주 갤러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통주 갤러리라는 간판만 내걸었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한 기자 씨는 이 사업에 참여해 가게 2층을 전통주 갤러리로 조성했지만 애물단지가 됐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문도 못 열고 있는데 임대료만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주면 어떡하냐. 운영할 수 있는 걸 해줘야지. 근데 지원을 안 해준 거예요. 구청에서. 그냥 술을 해주긴 해줬는데 술 한 20병? 30병이나 되나? 그거 갖고 어떻게 갤러리라고, 은평구에 있는 갤러리라고. 한 기자 씨는 행정이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임대료 지원과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행정의 역할은 전통주 갤러리 환경 조성까지였다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초에 할 때는 그 협의체, 여기 보시면 협의체 운영을 했잖아요. 그 협의체에서 이분이 이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만 이제 조성 환경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되어져서 운영비 부분은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 전통주 갤러리 조성과 운영을 두고 행정과 사업 참여 상인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은평구가 서울시에 제출한 응암 전통주거리 활성화 사업 실적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민관이 상생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공동 발전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주 갤러리 조성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상인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서 사업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행정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침체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지만 사후 관리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하던 공항버스와 외국인 관광택시의 이용객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공항버스 이용객은 34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여 명에 비해 1,600%나 증가했습니다. 운행 노선도 15개 노선에서 13개가 추가돼 2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송을 시작한 외국인 관광택시도 9개월 만에 2만 5천 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서울 여의도 벚꽃길이 4년 만에 완전히 개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춘객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벚꽃도 예년보다 빨리 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한국재난자연협회 김승배 본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요즘 한낮에는 봄을 건너뛰고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최고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지금 높게 나온 건지가 궁금한데요. 이 포근한 날씨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서 4월 하순에 나타나는 기온이 나타났거든요. 21일 서울 22.2도까지 올라가서 평년보다 약 9도가량이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남쪽에서 남서풍을 타고 따뜻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까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남아 지역은 아주 뜨거운 낮 기온이 37, 8도에 달하는 뜨거운 공기인데 그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벚꽃이 피는 시기가 보통은 4월 초인 걸로 기억되는데 올해도 어느 날짜로 예상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날씨가 상당히 온화한데 개화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벚꽃 개화는 2월 하순에서 3월 그 중순까지의 기온이 얼마나 따뜻하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데요. 역시 그 3월 그 중순에 포근한 날씨가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평년보다 빨리 그 벚꽃이 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3월 중순 있는 제주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서도 3월 하순경이면 벚꽃이 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얼마 전까지 미세먼지가 참 말썽이었습니다. 봄이 되면서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올 봄에도 좀 공기질 탁한 날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요?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그 중국 북쪽에서 불려 올라간 흙먼지 황사가 어제 많은 양의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불려 올라갔는데 지금 하층에서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고 있는데 그 상층 한 3km 상층에는 북서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북부에서 불려 올라간 많은 양의 흙먼지가 상층에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내일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예상이 되는데 그 비가 그친 뒤에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이 자연적인 흙먼지가 아닌 인간이 내뿜는 그런 그 공장에서 자동차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내뿜는 그 미세먼지는 바람이 약하면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의 공기가 정체하면 어김없이 이 봄철이 되면 그 나쁨 수준으로 매일 올라가는 게 이제 미세먼지입니다. 네, 지금 봄철의 이 건조함과 또 미세먼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서울 등 수도권의 비 소식은 언제쯤으로 예보돼 있을까요? 네, 22일 그 낮부터 제주도에서부터 비가 이제 시작이 돼서 남부, 중부까지 확대가 될 텐데요. 우리 중부지방은 23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23일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런데 이 비가 여름비처럼 많은 양의 비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나마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이어서 산불이 지금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그 산에 낙엽을 적실 정도의 비는 내릴 것으로 전망이 돼서 고마운 단비가 23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승배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은평구가 편백나무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은평녹색당은 22일 성명을 통해 은평구청은 봉산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 관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은평구가 편백나무 치유숲을 만든다며 잘 자라던 팥배나무, 참나무 등을 베어버렸다며 봉산 훼손을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나무를 베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봉산은 팥배나무 순군락지로 보전 가치가 높은 생태경관 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은평구가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봉산이 보존 가치가 높은 이유는 서울에서 대규모 팥배나무 군집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생태경관 보전지역 정밀연구 보고서에서는 팥배나무 보전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은평구청은 브랜딩이 쉬운
편백나무 숲을 조성하고 심지어는 팥배나무를 베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부터 반려식물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반려식물 관리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관리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공동주택, 복지기관, 보육기관 등 21곳을 방문해 분갈이와 식물관리법, 재배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찾아가는 반려식물 서비스가 운영되는데요. 또 도시농업 전문가가 식물 진료와 관리 상담을 진행하는 반려식물 클리닉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도시농부학교, 텃밭 정원, 천연염색 등의 강의 13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철입니다. 여기저기 꽃도 피고 외부 활동도 많아지는 시기죠. 하지만 봄의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또 얼마 전에도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기도 했었죠. 여기에 더해 지난 21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그리고 22일에는 만주에서도 황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시점이 23일부터인데요. 수도권과 충남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황사나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죠. 황사 기간이면 호흡기 질환자가 20%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됐지만 나들이 가실 때 가급적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통해 14억 5천여만 원의 성금이 거쳤습니다. 은평구는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간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 모금 캠페인을 벌인 결과 역대 최고치인 14억 5천여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캠페인에는 각계각층의 지역 주민과 기업,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이 동참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성금은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장애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지원됩니다. 양천구가 지난 21일 극단 예지인 천동희 대표를 양천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천동희 이사장은 서울종합예술학교 공연학부 학부장을 비롯해 러시아 모스크바 연극대학교와 몽골 국립예술대학교 초빙 교수를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 20일까지 2년간인데요. 천 이사장은 양천구민의 정서와 수요를 반영한 생활 친화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양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평구가 1인 가구에 먹거리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빛 솔밥 사업을 추진합니다. 은빛 솔밥은 은평구의 빛나는 솔로 1인 가구에 지원하는 건강한 집밥을 의미합니다. 은평구는 소득과 주거 환경, 건강 등을 고려해 중장년 1인 가구와 자립준비 청년 등 4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는데요. 1인당 지원 금액은 월 4만 원으로 연 32만 원을 은평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상품권은 다음 달부터 지정된 반찬가게 가맹점 26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평구는 요리교실과 소통 프로그램,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근 마감된 서울시 공개 경력 임용시험 경쟁률이 12.6대 1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채용 필기 시험 원수를 접수한 결과 2,059명 선발에 25,851명이 접수해 1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간호 8급으로 5명 모집에 814명이 지원해 16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일반행정 9급 경쟁률은 20.5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0일에 치러지며 7월 12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